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마을에 칠복이라는 좀 모자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이 굳이 똑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면 그만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얼마 전 이웃 고을의 친구 유영감에게서 자개장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 자개장이 어찌나 크고 묵직한지 머슴들이 낑낑거리며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여봐라, 저 자개장을 얼른 방 안으로 들여놔야 할 것이 아니냐. 어서 옮겨라. 나으리, 이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귀한 물건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요. 맞습니다, 나으리. 문틀이 자개장에 비해 좁고 낮아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큰일 납니다요. 이게 저희 상놈들이 쓰는 싸구려 옷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옮기려면 적어도 넷은 붙어야 하는데 넷이 붙으면 문 사이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또 그렇다고 두 명이 들기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도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이 망할 것들아. 자개장 하나 옮기는 것도 못하느냐? 그러면 내 놈들이 안 하면 이걸 누가 옮기라는 말이냐? 이런 할 일 없는 것들을 두고 대감 노릇하는 내가 참 한심하구나. 나으리, 그러면 칠복이 녀석을 불러오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칠복이라면 혼자서도 거뜬히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칠복이? 오냐, 칠복이를 불러와라. 그놈만 믿어야겠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칠복이가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그래, 칠복아. 저 자개장을 보아라. 저걸 방 안으로 들여놓아야 하는데 아무도 못 옮기겠다며 징징대고 있다. 내 힘 좀 보여주거라. 칠복은 두 손을 털고는 곧바로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개장은 겉으로 보기에도 무거워 보였지만 칠복은 거침없이 자개장의 두 모퉁이를 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어이쿠야, 저걸 혼자서 드네. 야, 저 녀석은 사람 맞냐? 저렇게 무거운 자개장을. 칠복은 자개장을 가뿐하게 들고 방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니, 드는 폼을 보면 무슨 새끼 강아지를 들어 옮기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지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역시 우리 칠복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로구나. 어유, 아닙니다요, 나으리. 멍청하면 이런 일이라도 잘내야지요. 박대감은 크게 웃으며 칠복을 칭찬했습니다. 칠복은 그저 바보같이 배시시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지요. 이런 식으로 칠복이는 박대감 댁에서 이쁨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도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시세끼 밥을 배불리 먹고 천장 달린 집에서 잠이나 잘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었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어느 날 박대감이 젊고 아름다운 첩 혜린마님을 데려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혜린마님은 향간에 소문난 미모의 여인이었는데요. 본처 지훈마님도 한때는 남자들이 줄을 서는 미인이었지만 이제는 혜린마님 탓에 완전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세월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기품이 넘쳤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게 된 지훈마님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훈마님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큰마음 먹고 박대감을 유혹해 보려 해도 이미 박대감은 혜린마님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각방까지 쓰면서 매일 밤 혜린마님하고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한때는 나만 바라보았거늘 이제는 그 여우 같은 계집한테 푹 빠져서는 날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혜림이 그 계집, 그 미천한 것이 감히 나를 밀어내다니. 지훈마님은 남편에게서 소외당하여 밤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그 막되어 먹은 혜린마님은 또 어찌나 욕구가 강한지 시도 때도 없이 박대감을 붙잡고 지훈마님 앞에서 보란듯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지훈마님의 화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하인들도 항상 살얼음을 걷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새 집안 분위기가 영 안 좋지 않소? 지은마님이 눈만 뜨면 얼굴이 잔뜩 구겨져 있으니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은 긴장을 풀 수가 없구려. 그러게 말이오. 혜린마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집안이 그냥 뒤집혀 버린 것 같다니까. 본처랑 첩이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사는 게 얼마나 험한 일인지 새삼 느낀단께요. 매일 눈치만 보느라 하루하루가 고역이요. 뭔 똥 마려운 개마냥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오? 치정 싸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소. 여인이 한을 품으면 그 뭐요? 한여름에도 서리가 핀다자뇨. 망할 거 괜히 불똥이나 튀지 않았으면 좋겠수다. 집안 꼴이 이게 뭐요? 마님들이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니 일은 일대로 많아져서 힘들어 죽겠소. 다만 우리 바보 머슴 칠복이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밥 잘 챙겨 먹고 잠만 잘 잤습니다. 그런 태평한 칠복이를 보고 있자니 다른 하인들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대감이 혜린마님과 함께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혜림이 오늘은 바깥 공기가 좋으니 같이 나들이나 갈까? 좋지요. 오랜만에 날도 좋은데 저기 뱃놀이나 갈까요? 이렇게 박대감이 떠나고 지훈마님만 남게 되었지요.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와중에 칠복이는 하인들이 떠넘긴 일을 하기 위해 바당에서 장독대를 열심히 닦고 있었지요. 허나 칠복이가 어찌나 열성껏 장독대를 닦았는지 그만 실수로 된장독을 깨버린 것입니다. 지훈마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나왔습니다. 지훈마님은 깨진 장독대를 보자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칠복이, 이놈아! 이것을 어떻게 한 거냐? 이 귀한 된장을 다 쏟아버리다니! 아이고, 마님. 죄송하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옵니다. 이게 장독대가 일이 약해서 그만 깨진 겁니다. 지훈마님은 칠복이의 변명을 더 듣지 않고 냅다 찬물을 바가지에 퍼서 칠복이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칠복이가 일을 저지른 탓에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냄새 나는 놈! 옷이나 갈아입고 썩 꺼지거라!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쓴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서 허둥지둥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는 겁니다. 예, 마님. 지금 바로 갈아입겠사옵니다. 못하는 짓이냐? 어디라고 그 흉한 걸 내보이는 게야? 이에 도리어 지훈마님이 당황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멍청이 머슴 칠복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미 훌렁훌렁 쑥 내려버렸습니다. 그대로 칠복이의 꽉 잡힌 근육질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머리는 멍청했지만 몸뚱이 하나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몽둥이만한 아랫돌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보기만 했는데도 헉하고 숨이 삼켜질 정도였습니다. 아니 무슨 빨래 몽둥이만 했으니 말입니다. 지훈마님은 깜짝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기가 막힌 계략이 생각났습니다. 지훈마님은 얼굴을 굳히고 엄하게 말하였습니다. 칠복이, 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거라. 그러고 너는 오늘 밤에 나 좀 보자꾸나. 죄송합니다요, 마님. 칠복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났지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요. 칠복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조심스럽게 지훈마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마님, 칠복이 왔습니다. 오냐, 칠복아. 기다렸단다. 어서 들어오거라. 어째서인지 지훈마님의 목소리가 한층 상냥했습니다.
그럼에도 칠복이는 잔뜩 풀이 죽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기 반찬이며 밥에 탁주까지 아주 흐드러지게 한 상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칠보가, 낮에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구나. 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그래도 이 못난 멍청이 머슴이 잘못을 하였으니 마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다. 사실 나도 그래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그러니 여기 앉아서 밥이나 한술 뜨거라. 오늘 저녁도 못 먹었지 않느냐? 칠복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분명 크게 혼날 것이라 생각하여 그날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칠복이가 끼니를 걸렀으니 정말이지 얼마나 크게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칠복이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지훈마님은 가만히 칠복이가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입에 밥과 고기를 한꺼번에 우겨 넣고 아주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주를 꿀떡꿀떡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지훈마님은 속삭이듯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칠보가 밥은 맛나게 먹었느냐? 완전 꿀맛이옵니다, 마님. 너무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요. 그래, 그러면 내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마님,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 머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냐, 그래. 그래야 우리 칠복이지. 알겠다. 이는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저 칠복이는 멍청한 대신에 입 하나는 무겁습니다요. 좋다. 아주 좋아. 그러면 여기 좀 가까이 와보거라. 지훈마님은 칠복이의 귀에 속닥거리며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하겠다고 약속하였지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로군요. 저 칠복이만 믿으십시오. 그래, 그러면 어서 들어가 보거라. 밤이 늦었으니 푹 자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칠복이는 그러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훈마님은 그런 칠복이의 등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마님은 혜린마님의 성정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박대감과 매일 밤 거나하게 거사를 치르는 것을 보아하니 남자를 매우 밝히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실 혜린마님이 시집을 오기 전에 있던 소문으로 유추하건대 아주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혜린마님을 함정에 빠뜨릴 미끼인 칠복이를 확보하였으니 그에 맞춰서 찌를 던져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대감과 혜린마님을 잠시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는 사실 지훈마님이 은밀하게 퍼뜨린 가짜 소문이었지요. 이 소문은 마을 곳곳에 돌았습니다. 급기야 박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마을에 암행어사가 오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예, 딸이? 요새 암행어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감찰을 하니 모든 관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옵니다. 박대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감은 종산품의 예조차미를 지내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헌데 이제까지 혜린마님에게 푹 빠져 공무는 뒷전이었지요. 게다가 이미 여러 차례 규칙을 어긴 일도 있어서 암행어사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 경을 치를 것이 뻔했습니다. 부어라. 그 말이 사실이더냐?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아니, 그놈의 암행어사는 뭐 주워 먹을 것이 있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당장 모든 공물을 다시 살피고 실수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거라. 예, 나으리. 박대감은 부랴부랴 하인들을 불러 일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은 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에 몰두했지요. 그렇게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지휘하느라 혜린마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렴 지금 계집질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칫 하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인데 말입니다. 그 탓에 혜린마님은 박대감이 찾지를 않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불안함을 넘어서 이제는 짜증과 갈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혜린마님의 욕구는 점점 더 강해졌고 기분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대감과 같이 있던 것에 익숙해진 혜린마님은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물을 가져오너라.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숨이 턱턱 막힌다. 벌써 가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이리 더운 게냐? 혜린마님은 몸에 열이 오르고 간질간질한 것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리워서 안달이 나버렸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지훈마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칠복이라는 미끼를 던질 절호의 기회였지요. 그날 저녁 지훈마님은 혜린마님을 찾아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혜린마님의 날카로운 성정을 눈치채고 있던 지훈마님은 매우 친절한 말투로 혜린마님에게 말을 걸었지요. 혜림아,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들지 않으냐? 혜린마님은 잠시 지훈마님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마님이 생각보다 너무나 상냥하게 말을 걸어와서 단호하게 내치기 어려웠습니다. 어인일로 저를 다 위하십니까? 아이고, 그리 날 세워서 말할 필요가 있니? 우리 다 같은 한 가족인데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대감나리가 바쁘셔서 집안이 일이 어수선한데 말이다. 대감이 바쁘시긴 하죠. 그래, 그래서 요새 혜림이가 예쁨 받지 못하여서 많이 힘들잖니. 전곡을 찌르는 지훈마님의 말에 혜린마님은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여편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싶었지요. 그러자 지훈마님이 배시시 웃으며 다소곳하게 앉았습니다. 나 역시 여자이거늘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다. 나야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가뜩이나 우리 혜림이는 젊고 예뻐서 그 욕구가 더 대단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상냥한 지훈마님의 위로에 혜린마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요즘 홀로 남겨져서 외로운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훈마님의 친절이 퍽 싫지만은 않았던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저는 마님이 저를 위한 줄도 모르고 무례하게 대답하였네요. 됐어. 그리고 마님은 좀 딱딱하니 언니라고 부르렴. 예, 언니. 고마워요. 아니야. 이게 뭐라고 고맙니? 그것보다 내가 최근에 명나라에서 공수해온 아주 귀한 차가 있거든.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 아주 제격이란다. 우리 혜림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대접해주고 싶네. 너무 좋지요. 지금 바로 아래 것들 시켜서 차상을 차릴까요? 내가 이미 준비했단다. 칠보가 어서 들어오렴. 지훈마님이 부르자 칠복이가 찻상을 들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훈마님과 혜린마님은 그렇게 칠복이가 대접하는 차를 마셨습니다. 어떠니? 향긋해서 마음이 좀 진정되지. 정말 그렇네요. 언니 덕에 좋은 차를 대접받아요. 아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지훈마님은 그러면서 실수인 척 은근슬쩍 뜨거운 차를 칠복이에게 끼얹었습니다.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지훈마님도 호들갑을 떨면서 칠복이의 바지춤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미안하다. 어서 벗으렴. 그러다가 크게 화상 입을라. 지훈마님은 그러면서 칠복이의 바지를 홀라당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묵직한 몽둥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를 본 혜린마님은 두 눈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인 게 이게 도무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크기였으니 말입니다. 혜린마님의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미안해, 혜림아. 이봐, 칠보가 어서 나가서 갈아입거라. 상처가 났으면 반드시 연고를 바르거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마님.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요. 됐다. 어서 나가보거라. 지훈마님은 실수를 저질러서 미안하다며 혜린마님에게 사과했습니다.
혜린마님은 그런 지윤마님에게 괜찮다고 하였으나 눈이 멍하고 입이 반쯤 벌려진 것이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지윤마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분명 혜린마님은 칠보기를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간만에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 망쳤구나. 미안해.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자꾸나. 예, 언니. 고마워요. 그래도 차를 마셨으니 오늘 밤은 좀 자기 수월할 거야. 좋은 밤 되려무나. 네, 언니도 푹 쉬셔요. 혜린마님은 말하면서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크기. 성이 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커질까요? 혜린마님은 찰나의 순간 보였던 광경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온몸이 뜨겁고 간질간질 거렸습니다. 지윤마님이 자리를 떠나니 증상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박대감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된 탓에 이제는 정말 한계까지 오게 되었지요. 아주 잘해줬다, 칠보가. 그러면 들어가서 편히 쉬거라. 아닙니다요, 마님. 이렇게 찬물 뒤집어 쓰는 일이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윤마님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보기에게 한 부탁은 별거가 아니었습니다. 혜린마님에게 차를 대접하고 그때 자기가 찬물을 끼얹을 테니 얼른 바지를 내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계략은 오늘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칠보기는 별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마님의 사이가 자기 덕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힘만 세고 멍청해서 혹여 집안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마음 착한 칠보기는 싱글벙글하였지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칠보기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곤히 잠든 칠보기의 방에는 수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떨리는 숨소리, 발갛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무릇 남정네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다운 얼굴. 바로 혜린마님이었습니다. 혜린마님은 억지로 숨을 가다듬으며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애타는 갈망으로 가득했지요. 내 잘못이다. 내 천한 몸뚱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야. 혜린마님은 방문을 닫고 칠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칠보기는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그머니나 덮인 이불로 기둥 같은 것이 벌떡 솟아올라와 있지 뭡니까. 이를 본 혜린마님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냅다 그 위로 올라타 버린 게지요. 잠들어 있던 칠보기는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온몸을 감싸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혜린마님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뜨거운 물을 끼얹었지 않았느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내 친히 확인하러 왔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으냐. 여기 이것이 이렇게까지 부풀어 올랐지 않느냐. 어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크게 덧난다. 가만히 있어보거라. 혜린마님은 깨어난 칠보기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환부를 보는 척하며 그대로 거사를 치러버렸습니다. 간만에 그것도 사람 같지 않은 것을 맛보니 혜린마님은 것엔 파도에 휘말린 느낌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놓고 이리저리 철썩철썩 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윤마님이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혜린마님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아주 미끼를 문 정도가 아니라 목구멍까지 그대로 꿀꺽 삼켜버린 꼴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박대감에게 꼰지르면 혜린마님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맞을진데 어쩜 저렇게 짐승과 같을 수 있느냐. 지윤마님은 얼어붙어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도저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보기의 것이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것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혜린마님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주 그냥 극락을 오가고 있었지요. 홀린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지윤마님도 시기와 질투로 잊고 있었던 뜨거운 욕구가 울컥울컥 올라왔습니다.
지훈마님은 넋을 놓고 이를 구경하다가 어느새 침을 질질 흘리는 자신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대감도 저리 거칠게 자신을 안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보 멍청이 머슴인 칠복이는 그야말로 한 마리 야수와 같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터인데 말입니다. 지훈마님은 어느새 온몸이 뜨겁고 간지러웠습니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여도 방금 전 보았던 그 모습이 떠올라 도무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끝내주길래 혜린마님이 두 눈을 횟가닥 뒤집고 난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기어코 지훈마님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어차피 대감에게 알리면 칠복이도 더 이상 못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내기 전에 나도 한번 맛이나 봐야겠다. 지훈마님은 그리 생각하며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지훈마님은 슬쩍 칠복이를 엿보았습니다. 그 난리를 쳐놓고도 오늘 칠복이는 완전히 쌩쌩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힘을 가진 머슴다웠지요. 이봐라 칠복아, 아침은 잘 잤느냐? 편히 쉬셨습니까, 마님? 아니요, 쉬는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어이구 왜 그러느냐? 실은 어젯밤에 혜린마님이 제가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았는지 밤새도록 봐주시느라요. 그래서 어떻더냐? 너무 좋았습니다요. 병간호라는 것이 이리 좋은 것인지 처음 알았지 뭡니까? 그렇더냐? 그러면 오늘 밤에는 내가 칠복이를 좀 봐주어야겠구나. 정말이십니까? 어이구, 적간 머슴놈을 위해서 일에 두 마님이 힘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됐고, 내가 부엌에 말해둘 터이니 든든하게 챙겨 먹거라. 그러고 병간호를 받을 때 인정사정 봐주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제가 또 한 번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칠복이만 믿어주시지요, 마님. 칠복이는 병간호를 하는데 인정사정을 봐주지 말라는 말이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저 마님이 밤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에 기뻐서 맞장구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훈마님은 밤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지훈마님은 어찌나 기대가 되고 흥분되었는지 두 다리가 아주 달달달 떨렸답니다. 조용한 밤의 정막을 깨고 지훈마님은 칠복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칠복이에게 바락 안기고는 일을 치러버렸지요. 100번 설명해봐야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나요? 지훈마님은 그 말을 오늘 밤 몸소 알게 되었답니다. 칠복이가 힘이 어찌나 좋은지 나를 꼬박 세고 새벽녘이 될 때까지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해댔답니다. 눈앞이 번쩍번쩍한 것이 별님이 오가는구나. 내 기운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나를 침소에 안고 나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칠복이는 완전 기진맥진한 마님을 안아서 침소에 눕혔습니다. 이후 지훈마님과 혜린마님은 돌아가면서 칠복이의 방에 찾았습니다. 칠복이는 이제 아픈 곳도 없고 다친 곳도 없는데 어여쁜 마님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찾아오니 기쁘기만 했지요. 그런데 칠복이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네들의 음기지요. 두 마님의 음기가 어찌나 강하던지 천하의 칠복이도 살이 쭉쭉 빠지면서 볼이 홀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밤중에 칠복이 침소 장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안 것인데 다른 하인들에게 들어보니 남녀가 합방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칠복이처럼 천한 신분의 머슴이 마님과 같은 높으신 분과 합방을 했다가 이것이 관아에 알려지면 그대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최 무슨 일에 휘말린 게냐? 큰일이다. 칠복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두 마님이 시도 때도 없이 칠복이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이 없는 헛간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때로는 대담하게도 밭에 나가서 풀숲에서도 냅다 칠복이를 눕히니 말입니다.
칠복이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마님들에게 쥐어짜여서 죽거나 대감날 있게 들켜서 죽거나 마찬가지다. 칠복이는 멍청했지만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칠복이는 어느 날 저작거리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뭐야? 칠복이가 도망쳤다고.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칠복이가 왜 도망을 갔단 말이냐? 지훈마님과 혜린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그 칠복이가 도망을 쳤다니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었지요. 두 마님은 곧바로 추노꾼을 보내어 칠복이를 산채로 붙잡아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노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칠복이를 줄에 꽁꽁 묶어서 데려왔지요. 칠복이가 도망쳐서 고작 숨어 있었던 곳은 외진 동굴이었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가 너를 죽이기는 왜 죽이겠느냐? 됐고 도대체 왜 도망간 게냐? 우리가 그리 잘해주었거늘. 이대로 있다가는 저 칠복이는 산송장이 되고 맙니다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 없이 보내주시구려. 이렇게는 못 삽니다요. 칠복이는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는 두 마님은 그야말로 난감하였지요. 지훈마님과 혜린마님은 머쓱한 듯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새삼 자신들이 어찌나 남자를 밝혔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칠복이의 목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알겠으니 도망가지나 말거라. 뭣들 하느냐. 어서 칠복이를 풀어주지 못하고. 지훈마님의 명예 추노꾼들은 칠복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를 깨끗이 씻기고 치료해서 방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혜림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예, 언니. 지훈마님은 혜린마님을 데리고 앉아 차분하게 대화하였습니다. 조만간 박대감은 암행어사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칠복이를 혹사시킬 일도 없었지요. 이에 지훈마님은 혜린마님에게 일정을 정해놓고 칠복이를 돌아가면서 만나자고 제안하였지요. 혜린마님은 이제 더 이상 박대감 같은 것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사내였습니다. 칠복이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었지요. 허나 칠복이가 이렇게 질색팔색하여 또 도망을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일자를 정해놓고 칠복이를 보는 거예요. 약속을 결코 어겨서는 아니 된다. 지훈마님과 혜린마님은 그렇게 화해하고 칠복이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에서 벌어졌던 난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대감은 암행어사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 어째 집안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평온한 것입니다. 본처와 첩과의 사이도 한층 더 돈독해진 것 같았고요. 거참, 요즘 사이가 좋아 보여서 보기 좋소. 자매라고 해도 믿겠구려. 박대감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지훈마님과 혜린마님은 그야말로 기둥자매나 다를 바 없으니 말이지요. 칠복이도 숨 쉴 틈이 생겨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마님들을 상대하는 것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이보다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리따운 두 마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바보머슴 칠복이는 자기가 참으로 복받은 머슴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두 여인이 시기와 질투로 사이가 어긋나는 바람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허나 모자라지만 힘센 바보머슴 칠복이 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네요. 때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직하고 선한 마음가짐 아닐까 싶네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